전쟁의 주력 무기 체계는 미사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의 등장으로 전쟁터는 3차원으로 바뀌었고, 이전에는 포병으로 공격할 수 없던 먼 거리의 적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군 전략에 손실을 가져오는 항공기의 폭격을 대신할 새로운 공격 수단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등장했다. 스스로 먼 거리를 날아가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인차 포병기, 미사일이 등장한 것이다. 미설은 원래 두창, 화살, 총포 등 던지는 무기를 뜻했다. 오늘날 미사일은 유도 장치에 의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 가이디드 미설을 가리킨다. 이런 면에서 유도 장치를 갖지 않은 로켓과 구분된다. 미사일 무기 체계에는 사람의 감각, 신경, 두뇌에 해당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으로 지상, 함정, 항공기로부터 유도를 받거나 자체 센서로 속도, 방향 등을 수정해 목표물에 도달해 명중시킨다. 미사일 유도 장치로는 레이더, 레이저, 적외선, 소나, 자이로, 무선 지령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미사일은 현대전의 주력 무기로 등장했다. 240km 반경 내에 있는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 수평선 너머 120km에 있는 적의 함정을 향해 수면을 스치며 날아갈 수 있는 하풍대한 미사일, 1700km가 넘는 먼 거리의 적진지까지 지형을 따라 비행하면서 타격할 수. 현대전은 곧 미사일 전쟁인 것이다. 미사일은 한 나라의 국방 주권이다. 국방 기술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만 보유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자주 국방의 기치를 올림과 동시에 미사일 개발을 시도했다. 개발 사업 최초의 성과는 NHK-1 백곰 지대지 미사일이었다. 1960년대부터 보유했던 사거리 48km의 어네스트존 미사일을 대체해 신형 랜스 미사일을 보유하고자 했으나 미국이 거부하자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자체 개발한 것이 바로 백곰이다. 1978년 9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참관 속에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국산 로켓 및 유도탄의 공개 시사회가 열리고 백곰 미사일은 성공리에 그 성능을 과시했다. 이날의 비행시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 유도탄 개발국이 되었고, 추후 국방과학기술이 발전해 나가는데 확실한 토대를 구축했다. 이후 백곰의 성능을 개량한 NHK-2, 현무를 1986년부터 대량 생산함에 따라 우리 미사일 전략의 사정거리는 180km까지. 이렇듯 우리 군이 차분히 미사일 전력을 증가해 나가자 미국은 이를 통제할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대기권 재도입이 가능한 관련 기술을 한국에서 입수하려 한다는 첩보로 인해 미국의 의구심은 높아져만 갔다. 미국은 이미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제정해 우리가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했다. (2001년) 한국은 미사일 개발 제한을 사거리 300km, 탄두 500kg으로 늘렸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이지메까지 가입하게 되었다. 개발 제한이라는 장벽도 우리의 미사일 개발 노력을 늦추지 못했다. 1990년대 과학 로켓 1, 2호의 발사에 더해 다양한 로켓과 미사일이 개발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러시아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입수였다. 1998년부터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제 ICBM인 SS-18, SS-19,
SS-25를 고철로 밀반입하고 엔진 등 주요 부품을 국내로 들여왔다. 개발에 제한이 없는 순항미사일. 한편 현재 우리 육군 지대지 전략의 핵심은 현무의 미사일과 ATACMS이다. 사일로에서 발사되는 현무인은 사정거리가 3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현무이의 개발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500km급의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랐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MLRS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함께 미국산 ATACMS-ELMY 택티컬 미설 시스템 육군 전술 미사일을 도입했는데 ATACMS 블록 1의 경우 사거리가 300km에 이른다. 이후 우리 군은 공세적 미사일 전략으로 탄도미사일 대신에 순항미사일을 선택하게 되었다. 2001년에 개정된 한미미사일 지침에 의하면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300km 이내로 제한되지만 순항미사일은 무인 항공기와 같은 계열로 분류되어 탄두 중량이 500kg을 넘지 않으면 사거리에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특히 탄두 중량이 500kg이 넘지 않으면 핵탄두나 기타 화학무기를 장착할 수 없기에 치열한 규제는 없다. 순항미사일은 개발 과정에서는 전룡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렸으나 실제로는 현무 3라는 명칭으로 개발되었다. 그리해 사정거리 500km의 현무 3A와 사정거리 1000km의 현무 3B가 개발되어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무 3B만으로도 충분히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7월에는 사정거리가 무려 1500km로 증가하고 정확도도 높아진 현무 3C가 개발, 배치되었다. 현무 3C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의 1500km급 순항미사일 개발 국가가 되었다. 순항미사일은 지형을 기억해 정확히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공격이 가능한 스마트 무기 체계이다. 미리 기억된 지형을 입력하면 순항미사일은 실제 비행하면서 입수되는 정보와 대조해 궤도를 수정하면서 스스로 비행하므로 매우 높은 명중률을 자랑한다. 건물을 공격할 경우에는 몇 층 몇 번째 창문에 명중시킬 것인지까지 정확히 지적할 수 있다. 특히 현무 3C는 목표물을 1에서 2m의 범위 내에서 명중시킬 수 있다. 미사일의 적중 확률은 보통 원형 공산 오차 CP, Circular Error Probability라고 부른다. 우리가 대적하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CP가 짧게는 450m에서 길게는 2km에 이른다. 결국 용산의 국방부를 노린 미사일이 엉뚱하게도 강남대로에 떨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우리 군의 현무 탄도미사일은 오차 범위가 50m 이내로 알려지고 있어 탄도미사일 자체에서도 우위에 있다. 사거리 1500km급 순항미사일을 본격적으로 배치하면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들과 전쟁 지휘 시설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필요한 목표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어 핵심 표적 선별 공격이나 보복 공격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마치 걸프전에서 미군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통해 이라크군을 무력화시킨 것과 같은 성과를 우리 군도 거둘 수 있게 된다. 현무 3C 순항 미사일은 길이 6m,
직경 53에서 60cm, 무게 1.5톤의 제트 엔진을 장착해 마하 1 이하의 속도로 비행하며 탄두 무게는 450kg. 현무 3C는 현재는 지대지 미사일의 사양이지만 미국의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의 예에서처럼 함대지, 잠대지 잠수함에서 지상으로 발사 미사일 등의 사양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신속한 과제는 대국 미사일 체계 갖추는 일. 북한에 비해 미사일 전력이 부실했던 우리 군은 현무 3 시리즈 순항 미사일의 등장에 따라 이런 열세를 일거에 극복해 나가고 있다. 특히 현무 3C의 사정권에는 북한 핵시설을 비롯해 한북 무수달리, 평북 동창리의 탄도미사일 기지, 평남 상원, 강원 이천군 자리, 함남 원산시 오평지구의 스커드, 노동 미사일 기지 등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의 과다한 개발은 자체 주변 국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약 1천여 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으로부터의 공중 위협에 대처할 무기 체계가 더욱 절실하다. 이런 적의 미사일 공격이나 전투기, 폭격기를 통한 공습을 막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가 바로 대국 미사일이다. 현재 우리 군의 주력 항공 유도 무기는 후크와 패트리어트 대국 미사일이다. 후크 미사일은 탄두가 54kg에 이르러 어떤 적기라도 일격에 파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950년대에 등장한 중고도 지대국 미사일로 매우 고전적인 무기 체계이다. 현재 운영 중인 호크 미사일은 대전자전 능력이 강화된 호크 개량 2형으로 1980년대에 들어 개량되었다. 나이키 허큘리스와 함께 무려 40년간 대한민국 영공을 지켜왔지만 한국적 지형 조건에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호크를 교체하기 위한 신병기가 지난 12월 15일 언론에 공개되었다. 바로 전공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MSAM이다. 우리 군이 대공 유도 무기를 만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단거리 대공 유도 무기인 천만화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 신공이 이미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방공 미사일 체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차지하는 중거리 유도 무기 체계이니만큼 천공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그리고 지금도 현무 미사일은 계속 개발이 진행되면서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에 주변 국가들은 우리 군 현무 미사일 배치에 대해 반발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현재 우리 군이 가진 장비 중 가장 강한 전략 무기이며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 수단이자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1970년대 초 개발 시도된 백곰 미사일 계획의 후신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1986년 현무 1을 시작으로 2006년 현무 2, 현무 3 시리즈를 배치하면서 미사일 전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미사일이며 주변국들을 긴장하게 만들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무 미사일은 계속 개발이 진행되면서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에 주변 국가들은 우리 군 현무 미사일 배치에 대해 반발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현무1. 사실 처음 등장한 현무1은 탄도 중량 500kg, 마하 3 수준의 탄도미사일로 사거리가 180km로 짧아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과 비교당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밀덕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 공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바로 현무일이었습니다. 북한 공군은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비행장을 제대로 가동하려면 현무일부터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특수부대에게는 현무일을 발견하면 기존 목표를 제쳐놓고라도 먼저 파괴하라는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현무일은 200기 이상 생산돼 차량용 발사대에 장착되어 나이키를 운용하던 강화 진지에서 운용되다가 현무이의 임무를 넘기고 퇴역돼 예비 전력으로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화의 표적 탄도탄 KBATSKUREAN 벌리스틱 에어리얼 타깃 시스템이 공개되면서 현무일의 모습은 더욱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까지 겨냥한 현무이 사거리, 현무예의 300km, 이비 500km, 이시 800km, 탄도중량 현무예의 2000kg, 이비 1000kg, 이시 500kg. 현무일이 나이키 미사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현무이는 완전히 새로운 정밀 타격용 미사일로 개발되었습니다. 현무예의 B는 전술 탄도미사일 중 가장 뛰어난 생존력을 자랑해 방어불능의 미사일이라 평가받았던 러시아의 이스칸달 SS-26과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현무이는 사거리가 상당히 가변적인 미사일이며 궤도 정점 45에서 50km 이하 고도에서 A형 기준 300km의 사거리가 나오는데 이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중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비행 궤도입니다. (2015년 6월) 공개된 현무이비는 사거리가 500km까지 연장되었으며 발사 속도는 이스칸다르와 동일한 마하 7입니다. 2016년 1월에 공개한 현무이 C는 사거리 800km이며 탄두부에 카나드 작은 날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현무예의 B와는 달리 추진체 연소 종료 후 일단 로켓을 분리하고 재도립체만 돌입하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포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를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으며 최남단 제주도에서 발사해도 북한 신의주까지 날아갑니다. 만약 서해 5도에서 발사할 경우 중국 베이징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탄도 중량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후 탄두가 최소 1톤 이상으로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실전 배치가 3000톤급 1번 잠수함의 6개 수직발 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현무이 B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보다 심하게 반발하는 현무 3. 탄도중량 현무 3의 BCD 500kg. 사거리 현무 3A 500km, 현무 3B 1000km, 3C 1500km, 3D 3000km 개발 중. 육군 미사일 사령부와 해군의 제7기동전단, 잠수함 사령부에서 운용 중인 순항 미사일입니다. 제7기동전단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충무공 이순심급 구축함에서 장착되어 있는데 일본, 북한, 중국 동북지방, 러시아 극동지방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반도 어디에서든지 베이징은 언제든 타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현무3 미사일을 특수부대로 무력화시키겠다고 주장하며 특수부대를 훈련시키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현무-23 모두 북한의 군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주요 무기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3은 제트 엔진을 통해 음속 이하의 속도를 유지하며 저고도로 비행하기에 포착이 어렵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다만 비행 속도는 로켓 엔진을 사용하여 음속 이상으로 비행하는 현무-2보다 많이 느립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토마호크와 많이 비교하지만 사실 기술적으론 러시아산 클럽 미사일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군은 현무-2C를 포함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1000기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 무기 현무-4. 엔진 2단 고체 연료. 속력 마하 8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2톤. 유동적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탄도 중량에 따라 사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우리 군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 지시하에 추진되었던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 중량을 2톤 이상으로 늘린 현무-4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전 초 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 중량 2톤인 현무-4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사일이 마하 10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이나 GBU-57보다 2에서 3배의 파괴력과 지하환 통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를 조준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미사일은 14톤 DF-21 MRBM, 18톤 DF-26 IRBM입니다. 현무-4는 중국의 DF-26 IRBM과 무게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